어쩌면 내 삶은 이 낡은 앞치마 한 장으로 요약되는지도 모르겠다. 30년 넘게 빨고 또 빨아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져나간 앞치마. 그것을 둘러야만 비로소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런데 이제 이 앞치마를 벗고 나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그저 임대 아파트 303호에 사는 이영순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까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좁은 방 안에서 나는 왜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에 갇힐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남 민국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용돈을 보내줄 때나 오는 전화. 나는 반가운 마음에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명절도 다가오는데 엄마 드릴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고맙다. 너도 바쁠 텐데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됐지. 너는 점심은 챙겨 먹고 다니니? 우리 며느리는? 네, 그럼요. 엄마, 근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그리고 혹시 말인데 엄마 돈 좀 남은 거 없으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 확장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0만 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요? 78년을 살면서 자식이 나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에서 돈 이야기만 나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돈이 어디 있겠니?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폐지 줍는다고 했잖니. 미안하다. 내가 힘들구나. 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라니. 다음에 내가 돈이 생기면 연락하겠다는 말이겠지요. 하긴 내가 돈이 없으면 이들에게는 영원히 다음해로 미뤄질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낡은 쌀통 뒤편에 숨겨둔 작은 함석 금고를 꺼냈습니다. 습기가 차 퀴퀴한 냄새가 나는 금고 안에는 얇은 서류 몇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손때 묻은 증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힌 숫자가 보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액 10억 원. 10억? 이 세상의 모든 고독과 외면을 보상받고도 남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숫자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돈의 존재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주신 유산. 시어머니께서는 내게 이 말을 전하며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당신의 며느리였지만 결국 시어머니 역시 나를 며느리가 아닌 이영순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김미경 씨의 마지막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시댁이 다 망했을 때 집 한 채 건진 것도 없는 거 아시죠?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머니 생활비까지 되는 게 솔직히 버거워요. 제가 드리는 생활비 아껴서 쓰세요. 버거워요라니. 그 말 한마디가 내 78년의 삶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시부모 병수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 짐이다. 나를 버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짐. 이 10억이 없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들에게 그저 낡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나는 낡은 폐지 수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금고 속의 10억 보험 증서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살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 낡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도 이 10억으로 자식들의 외면이라는 지옥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짐이 아닌 돈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다음 날 나는 폐지를 줍는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내 손에는 10억이 아닌 그 10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외면한 못된 놈들에게 그들의 외면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버스를 타고 이 임대 아파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가족들에게 1원도 줄 수 없다는 내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유언장 초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10억이 나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파멸을 부르는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까요? 나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다녀온 후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처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10억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내 인생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나를 홀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초안 작성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주말, 장남 민국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오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폐지 줍는다고 말했을 때 모른 척 하더니 설마 어머니의 1,000만 원 때문일까? 부부는 양손 가득 백화점 포장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불효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 허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요즘 통잠을 못 잤어요.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사온 유기농 반찬이에요. 어머니 입맛 없을까봐. 드세요. 아이고, 며느라가. 안 그래도 된다. 괜찮다. 엄마, 저번에 전화드린 일 때문에 제가 밤잠을 설쳤어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어머니께 손을 벌렸겠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제 사업도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며느리의 유기농 반찬 박스와 아들의 1,000만 원 이야기. 나는 그 둘이 완벽하게 하나의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외면을 덮는 데 쓰인 위선의 반찬이었습니다. 내가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동안 이 유기농 반찬값 아껴서 너희 사업에 보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너희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할까? 나는 며느리가 가져온 유기농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라가, 그 반찬, 고맙다. 그런데 말이다. 성철 씨 병원비. 요즘 좀 밀렸다고 하던데. 너희도 힘들지 않니? 어휴,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하죠. 아버님 병원비는 저희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부족해서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이 임대 아파트, 혹시 명의 같은 걸 저희한테 잠깐만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대출 서류에 저희가 어머니 부양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거든요. 어머니께 피해가는 건 절대 없어요. 저희가 이 집 잘 지켜드릴게요. 이 집 잘 지켜드릴게요. 이들은 나에게서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까지 담보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나를 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지막 남은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갈 곳 없는 폐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 내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동전이 가득한 작은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미경아, 이것밖에 없구나. 내 남편 사업에 도태쓰려. 너희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그리고 이 집 명의는 안 되겠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잘 모시려고 이렇게. 그들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친절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실망만이 남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민국이는 곧장 태도를 바꿨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버지 병원비도 저희가 대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도움 한 번 안 주고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버린 적 있어요?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면? 그래, 너희는 내가 가진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외면한 것은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싸늘한 공기만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가져온 유기농 반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는 그 반찬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거워요? 그래, 나도 이제 너희에게 버거운 어머니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유언장대로 작성하시겠어요? 자식들에게 1원도 상속하지 않고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재단이나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후회요? 변호사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후회 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외면과 1,000만 원 요구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한 후회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변호사님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 이름 이영순 세 글자를 또렷이 눌러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이영순이라는 한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가, 너희가 오늘 이 집에서 날 외면하고 떠난 대가를 너희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 것입니다. 이제 10억은 복수 자금이 아닌 나를 위한 독립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독립을 세상에 알릴 가장 통쾌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나 같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나는 임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저곳에 영순네라는 이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본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 작은 분식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유언장을 작성한 후 내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10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의 외면과 10억을 내 인생을 위해 쓰기로 한 나의 단절이 서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버리고 간 유기농 반찬통이 있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신 나는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40년 전의 나.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쓰라고 하신 아버지의 유언을 저는 40년 만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10억 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에 지쳐 친정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쥐어준 삶의 도피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순아, 이 보험은 내 어미와 내가 너 시집갈 때부터 들었던 것이다. 내 시댁에 한 푼도 알리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숨 쉬기 힘들어질 때, 내 이름 석자를 지키는 데만 써라. 내가 이 돈을 쓰는 날, 비로소 너는 남의 며느리도, 남의 아내도 아닌 이영순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의 며느리였고 남편의 아내였고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딸 이영순의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폐지를 줍는 대신 매일 임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을 들고 뭘 할지 고민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필요였습니다. 나 같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 바로 임대 아파트 입구역,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세탁소 자리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 눈에는 영순네 분식집이라는 간판이 벌써 걸린 듯 했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자 나는 장남 민국이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인구가 내 사업 자금 1,000만 원 엄마가 마련했다.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다. 내가 이번 달 아버지 병원비와 요양원 이발 비용 영수증을 들고 이곳으로 와라. 이곳에서 너와 며느리를 기다리겠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돈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빌미로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요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영수증이 아닌 1,000만 원을 바로 달라는 눈빛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 마련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급해서. 영수증은 가져왔니? 아버지, 병원비와 이발 비용.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희 돈 필요해서 왔는데 자꾸 병원비 영수증 타령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바쁜데. 바쁘다. 그래. 너희는 바쁘지. 아버지는 이발한 지 2달이 넘었다고. 요양보호사님이 그러시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돈 1,000만 원보다 덜 중요한 짐이라는 것이겠지.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은행 현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자,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이 돈은 너희 아버지 병원비와 이발 비용으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다. 네. 무슨 소리세요, 엄마? 어머니가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기쁨에서 의심과 탐욕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모가 갑자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는 또 다른 숨겨진 돈의 신호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눈빛을 압니다. 돈을 받은 기쁨보다 이 여자가 숨긴 다른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너희의 눈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1,000만 원 봉투를 손에 쥔 채 내가 서 있던 낡은 세탁소 건물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곳은 곧 영순네가 될 곳이다. 너희가 외면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너희에게 줄 돈은 나에게 없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했고 내 독립선언을 허황된 노인의 넋두리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뺨에는 곧 저 건물이 내 차지가 될 수도 있다는 탐욕스러운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나를 가난한 어머니가 아닌 숨겨진 재산을 가진 돈줄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집착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내린 가장 확실한 벌이 될 것임을.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나는 상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세탁소 건물의 유리창 안에는 희미하게 먼지와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곳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영순네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10억 보험금은 통째로 은행의 통장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일부를 인출해 상가 임대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상가 주인이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분식집을 하시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자식들이 안 도와줍니까? 도움이요? 괜찮습니다. 이젠 나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자식,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 상가 주인은 내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폐지 줍는 수레 대신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상가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결혼 후 처음으로 내 부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설레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낡은 세탁소 건물 청소는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묵은 때와 곰팡이 냄새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벽을 닦다가 허리가 아파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301호에 사는 박씨 할머니 그리고 505호에 사는 최씨 아저씨가 쑥스러운 듯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내가 폐지를 주울 때마다 말없이 수레를 밀어주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영순 씨 혼자 이걸 다 하려고? 세상에 내가 듣자 하니. 여기 분식집 차린다면서? 우리도 심심한데 구경만 할 순 없지. 최 씨 가서 걸레통 좀 날라와 봐. 영순 할머니, 힘 좀 씁시다. 여기가 우리 노인네들 사랑방이 될 곳인데, 우리가 먼저 깨끗이 해야지. 자식들이야 뭐 바쁘지 않겠어.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지라는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준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나는 이제 영순네 분식집 사장님이 되어야 하니까.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청소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분식집의 메뉴 구성에 대해 훈수를 두었고 최씨 아저씨는 낡은 배관 수리를 도맡았습니다. 이들은 내 10억 보험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운 이웃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외면했지만 이웃들은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나를 도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헌신으로 얻은 자존감이 아닌 나 자신으로 인정받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와중에 장남 민국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집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서 돈이 생겼어요? 그 세탁소 자리 임대 계약하셨다면서요? 폐지 줍는 사람이 어떻게 상가 계약을 해요? 엄마, 혹시 아버지 돈 숨겨놓은 거 있으세요? 아버지 명의로 몰래 보험 같은 거 드셨냐고요? 인구가. 내 아버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엄마, 그 돈,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계시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 돈이라는 말이 나를 다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때 내 돈은 우리 가족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돈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때만 비로소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받고 혼자 살았던 지난 7년. 나는 너희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러니 내 돈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끊는다. 아들과의 통화를 끊은 후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돈 때문에 나를 의심하고 추궁할수록 나에게는 독립을 향한 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내가 독립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벌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박씨 할머니와 함께 분식집의 가장 중요한 간판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영순네 분식. 단순하지만 내 이름 세 글자가 세상에 당당히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78년 만에 내 이름이 걸린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영순네 사장님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 개업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국이는 내가 1,000만 원 외에 10억이라는 거금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이 작은 분식집에 숨겨진 어머니의 진짜 비밀을 캐내기 위해 음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곧 나의 독립과 아들의 탐욕이 정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 민국이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어머니의 영순네 분식개업 소식과 함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모가 갑자기 1,000만 원을 내고 상가 계약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숨겨진 재산이라는 하나의 답만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남편 민국이에게 닥달했습니다. 자신의 담보대출 계획이 어머니의 자존심 때문에 무산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이라니 말도 안 돼요. 폐지 줍는 분식집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보, 확실해. 시어머니 분명히 숨겨둔 통장이 있어. 그 1,000만 원도 그 돈에서 나온 거라고요. 당장 그 통장을 찾아야 해. 나도 불안해 미치겠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힘든데 어머니 혼자 저렇게 돈을 쓰고 계시다니. 어머니 방 열쇠 내가 하나 복사해둔 게 있었지. 주말에 어머니 몰래 집에 가봐야겠어. 아들 부부는 내가 분식집 공사 현장에 나가 있을 주말 오후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내 임대 아파트 집 문을 몰래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숨겨진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및 장롱 안, 벽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쌀통 뒤편에서 내가 굳게 잠가둔 낡은 함석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 이것 봐, 여보. 이 낡은 금고. 여기 분명히 돈이 있을 거야. 당장 열어봐요. 어머니가 이 낡은 것을 왜 숨겼을까? 내 말이 맞았어. 이 돈, 우리가 지금 써야 할 돈인데.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힘으로 금고를 부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 대신 빛바랜 생명보험증서와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서류 쪼가리? A씨. 잠깐, 미경아. 이 숫자가 뭐야? 1, 10, 100, 1,000만, 10억. 생명보험금 10억이라고. 10억. 이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머니가 10억을 숨기고 계셨어. 이 돈이면 우리 사업이고 병원비고 전부 해결되잖아.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당장 이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험 증서 옆에 있던 낡은 흑백 사진과 작은 편지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은 40년 전 주인공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펜글씨로 쓰인 시어머니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이에게는 알리지 마라. 내 친정 아버지가 너 시집 보내며 어렵게 남긴 내 몫의 돈이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이다. 내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내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10억의 출처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 성철 씨의 것이 아닌 오로지 이영순 개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숨긴 이유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시어머니의 깊은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돈 때문에 모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돈으로부터 지켜주려 했습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민국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해서 폐지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외면으로부터 어머니를 지킨 방패였다는 것을. 말도 안 돼. 10억이라니. 그럼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왜?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해서 이러신 거잖아요.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에요. 어머니의 재산은 곧 우리 가족의 재산인데. 여보,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어머니 집에 와봤어요. 왜 이 돈을 숨기셨어요? 당장 이 돈 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부터 해결해요. 며느리의 전화는 당장 나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분식집 싱크대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봤구나. 그래. 내 돈 맞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 병원비. 너희들이 외면하는 동안 내가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얼마나 더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니? 이 돈은 나를 위한 분식집에 쓰기로 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분노한 아들 부부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직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속 재산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나를 법정에 세우고 정신 감정까지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나의 독립을 위해 쓰이는 한 나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법률적 공세는 잔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려 한다며 모든 금전 거래를 정지하라는 소송 예고였습니다. 그들의 소송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10억을 강제로 가져가려는 패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남편 성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어머니가 10억을 숨기고 이상한 분식집을 차리려 한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10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저희한테는 폐지 줍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이 돈 아버지 병원비와 저희 사업에 써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남편 성철 씨는 오랜 병환으로 지쳐 있었지만 내 이름 이영순 석자를 듣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40년 전 내가 친정 유산까지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온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억. 영순이의 돈. 그 돈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아들 부부는 남편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나는 분식집에서 만든 따끈한 팥죽을 들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나는 아들 부부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어머니의 10억을 지킬 수 있어요. 아버님께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돈으로 아버님도 더 좋은 병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마지막 양심까지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 얼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차가운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철 씨,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신 아들들에게도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양심까지 팔아서 이들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내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 앞에서 40년 동안 숨겨온 과거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니다. 영순아, 그 돈은 내 것이다. 내가 40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빚을 갚으려 내 돈까지 빼앗으려 했을 때 내가 나를 막았다. 내 아버지의 유산, 내 자존심이라고. 남편은 울면서 아들 부부에게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그 돈은 내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인 내게서조차 지켜낸 돈이다. 너희는 그 돈에 손댈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남길 유언이 하나 있다. 남편은 요양보호사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자신이 준비해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는 자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아내 이영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류로서 이영순의 재산은 온전히 이영순의 것이 된다. 너희 아들들은 내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포기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아들 부부는 절규했습니다. 10억을 노리려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따뜻한 팥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씨. 당신은 이제야 내게 빚을 갚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들 부부는 허탈하게 요양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소송은 아버지의 유언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나의 분식집, 나의 독립, 그리고 나의 10억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영순네 분식은 개업과 동시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계산대를, 최 씨 아저씨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었고 78년 평생 중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아들 민국이와 며느리 미경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으로 10억 유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민국이의 사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어머니의 분식집만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분식집 마감 시간, 아들 부부는 분식집 문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탐욕이 아닌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망했어요. 아버지 유언.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돈만 쫓았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10억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만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자식 노릇 제대로 할게요. 폐지 줍는 어머니를 외면한 저희 벌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닌 영순네 사장님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통쾌한 응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벌.
그래, 너희는 벌을 받아야 한다. 너희의 벌은 너희 힘으로 다시 서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10억은 너희에게 독이 든 성배와 같았을 것이다. 아들 부부의 표정은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기대한 것은 결국 어머니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고 인의 자비가 담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어머니였다. 너희의 사업 빚을 갚아주기 위해 10억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주겠다. 나 앞으로 3개월간 너희는 내 분식집에서 무급으로 일해라. 며느리는 주방일을 배우고 민국이는 배달과 서빙을 맡아라. 이웃들에게 너희의 탐욕이 아닌 성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3개월 후 너희의 태도가 진심으로 바뀌었다고 판단되며 너희 사업빚 5천만 원을 갚아주겠다. 단, 이 돈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폐지를 주워 번 돈이라고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영순네 사장님이 내린 자비로운 응징이었습니다. 10억을 통째로 주어 탐욕에 빠지게 하는 대신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어머니의 삶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내 결정에 따랐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배웠고 아들 민국이는 임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머니의 고독한 삶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석 달 후 분식집의 한 구석에서 나는 아들 부부에게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수표 대신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닌 기름때와 물집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께 의지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10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어머니의 자비로 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성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부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내가 폐지 줍는 동안 나에게 등을 돌렸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장례식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이영순의 최종 유언 내 친정 유산 10억 원 중 5억 원은 임대 아파트, 독거노인들을 위한 영순내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아들 민국이와 며느리 미경이에게 부부 명의로 평생 상속 포기 불가 조건으로 상속한다. 이 돈은 너희가 나누고 함께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이다. 너희가 폐지 줍는 나를 외면했던 것을 나는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키우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를 담아 남겼습니다. 영순네 분식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아들 부부는 가끔 분식집을 찾아와 떡볶이를 만들고 이웃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돈을 쫓는 탐욕스러운 자식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아는 평범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나의 10억은 나를 자유롭게 했고 나의 분식집은 나를 행복하게 했으며 나의 자비는 나를 진정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자식들에게 받은 버림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한 독립으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